사전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요거 되게 흥미로운 거가 있었어요. CV와 레주메의 차이점. CV 같은 경우는 레주메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사항이 들어가고 본인의 학과 과정이라든지 경력상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흔히들 말하시는 저희 이력서 있잖아요. 그거는 레주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글을 보면 여러 가지 이력서 양식이 있는데 어떤 양식을 따라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이력서는 좌우가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좌우가 선으로 나뉘어져서 왼쪽에는 이름, 그리고 오른쪽에는 쫙 자기 경력과 학력 나오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위에다가 본인 이름 있고 경력과 학력 나오고, 또 어떤 이력서는 굉장히 컬러풀하단 말이에요. 혹시 이렇게 많은 이력서를 보시면서 어떤 이력서들이 좀 눈에 띈다, 글자 크기는 뭐가 좋다, 좀 디테일하게 찝어주실 수 있으신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레주메나 커버레터가 엄청 컬러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컬러풀 한다고 해서 이거 더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너무 그 양식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되고요. 추천하는 그 폰트는 에리얼이라고 있어요. 사이즈는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10에서 12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 2장이나 아니면 정말 최대 3장으로 작성하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읽을 때 조금 더 보기 쉽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자기 강점 같은 것 좀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경력 최신 순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학력, 그리고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해주면 되는 거죠. 네. HR로 5년 경력, 네. 경력 짬바에서 나오는 네.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또 저희가 이제 광고에 그렇게 올렸던 면접 팁. 네. 그럼 지금 그 호주로 또 전화 면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면접을 한 몇 건 정도? 전화 인터뷰 포함하면 500건은 넘을 것 500 같아요. 건이나.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게 좀 있나요? 기억나는 지원자요? 제가 인터뷰를 본 지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돼가지고 제가 이번 연도는 안타깝게도 채용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호텔 쪽에 많이 어렵죠. 어렵죠. 네. 직격타를 맞기. 직격타 빵빵 맞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코로나가 조금 풀리게 되면은 호텔이나 이런 쪽에서 네. 먼저 채용이 빨리 시작되게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 전에 이력서를 준비해서 그게 딱 풀리자마자 내시고 네. 면접하는 방법 네.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면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한국 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것 중에 전화 면접이 있어요. 호주가 전화 면접이 상당히 중요한 건가요? 그럼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이 전화 인터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면 면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판가름 나는 거기 때문인데요. 전화 인터뷰 예상 질문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예상 질문으로는 본인의 지원 동기, 경력 사항입니다. 대면 인터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빨리 통화를 함으로써 이 지원자를 만나고 싶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탈락이 되냐 이렇게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지원 동기와 그리고 경력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좋은 대답으로는 기업에 내가 관심이 정말 확고하고 뚜렷한 지원 동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노호텔은 아코르 글로벌 호텔 체인으로서 100개국의 호텔들이 있고 총 4,800개 호텔이 있다고 들었다.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한 티를 완전 팍팍 내는 거죠. 그거 아주 좋아요. 보통 많이들 또 실수하시는 부분이 전화가 걸려왔을 때 본인이 응답하기 조금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 그래도 분들은 받아야죠. 너무 나이스하셔가지고 본인이 곤란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으세요. 왜냐면 이거 면접 기회잖아요. 네, 하지만 면접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화가 왔을 때 곤란한 상황이면은 제가 지금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쯤 다시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고 시간을 정하시면은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조금 주어지고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상황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오면 그럼 미안해, 나 지금 전화하기 힘드니까 몇 시에 다시 전화 줘. 그럼요. 되게 건방져 보이잖아요. 아니요. 왜냐면 그 면접관도 미리 알려주고 전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고 없이 딱딱딱 전화해서 하는 거라 당연히 그분이 뭐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트레인을 타고 있어서 트레인 스테이션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럼 그쵸. 잘 안 들리면 서로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절대 건방진 거 아니라고요. 절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네, 기회를 우리 놓치면 안 되잖아요. 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면접 볼 때 네. 그러니까 사실 면접 볼 때 되게 떨리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면접에 있어서는 물론 떨리죠. 저도 취업 면접 많이 봤어요, 예전에. 근데 떨리지만 조금 기분 좋은 설렘이라고 할까요? 기회잖아요. 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자신이 마인드
흡수를 해서 아 이게 정말 좋은 기회구나 약간 좀 신나하고 아 너무 즐겁다라고 이렇게 주문을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같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저희가 지금 저에게 면접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집을 나섭니다. 가서 면접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인터뷰는 3시인데 지금 시간을 보니 2시 40분이네요. 아직 20분이 남았죠. 지원자분들이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정이 너무 넘쳐서 면접관을 시간보다 훨씬 더 너무 빨리 찾아간다는 거. 그거는 네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도착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인드 컨트롤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행동에 유의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그 보는 눈이 굉장히 많거든요. 회사 근처에 가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저희 호텔 같은 경우는 도착을 하셔서 보통 이제 호텔 로비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고 리셉셔니스트한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아, 나 면접 보러 온 누구누구다. 그러면은 리셉셔니스트가 전화가 와요. 윤, 너 그 인터뷰 면접 그 지원자 왔다. 근데 인상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보는 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리고 기다리던 면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면접관을 딱 대면했을 때 네. 그리고 꼭 굳이 면접관이 아니라 누군가 처음 만나면 좋은 인상을 남기고 남겨야죠. 싶잖아요. 남겨야죠. 일단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매너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저는 스몰 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요. 예를 들면 뭐 날씨 얘기라든지 교통 체중 얘기라든지 지난밤에 호주 오픈은 보았느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면접 관과 마주했을 때 약간 그 어색함이 돌잖아요. 그거를 조금 덜 해지고 자연스럽게 대화로 이어가려면 스몰톡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스몰톡을 어떤 얘기를 할 건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서 어색함이 살짝 깨졌어요. 드디어 면접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당담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Tell me about yourself. 본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예요. 한국에서 면접 볼 때들 1분 자기소개 해보세요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받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면접관의 질문 의도가 뭐냐면요. 이 지원자의 지원 동기 그리고 경력사항을 물론 전화 인터뷰로 듣기는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직무 적합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력서에 작성을 잘 하셨잖아요. 작성하신 내용을 기반으로다가 지원한 직무에 어떤 유사 관련 경험이 있고 어떤 성과를 내었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으며 어떤 이유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딱 4가지만 생각을 하시고 너무 길지도 않게 하시면 이건 정말 처음부터 네, 아주 좋은 스타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면접관들도 파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자세를 좀 이렇게 뻣뻣하게 한 뭐 자세는 좀 그냥 하면 되나요? 자세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하셔도 되고요. 물론 약간 한국 문화와 호주 문화의 차이는 있잖아요. 이게 배꼽에 손 모으고 네, 꼭 굳이 그러지 그럴 건 않고 그냥 본인이 가장 편한 자세. 가장 본인이 편한 자세. 편하셔야 면접관도 편해요. 그리고 또 뭐 이것들은 꼭 나올 것이다 하는 것들이 또 뭐가 네, 있을까? 일단 제일 딱 떠오르는 거로는요. 그 면접관이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Do you have any questions? 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지원자의 차례인 거고 이제 지원자의 기회인 거예요. 그 면접관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질문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내가 이 기업에 어떻게 관심이 있고 입사 후에 포부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질문을 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회사 채용 사이트에서 프랑스 지사 채용 공고를 보았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리서치를 한 티를 또 팍팍 내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라서 성장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의 관심을 표하는 거죠. 내가 프랑스어 부전공인데 또 나의 스킬을 어필을 하는 거예요. 입사 후에 기회가 된다면 프랑스 해외 파견이 가능한가? 자신의 스킬도 얘기해주고 네. 자신의 포텐셜도 얘기해주고 그렇죠. 이 기업에서의 비전을 질문 하나에 녹아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한 질문. 이 질문을 네. 무조건 준비하셔야 돼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판이 바뀔 수도 있는 정말 너무 좋은 기회인 거죠. 또
질문 왔던 것 중에 하나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홀서빙을 지원을 했는데 네. 면접을 오라 그랬는데 네. 면접 복장은 네. 캐주얼하게 가야 되나요? 정장을 입고 가야 되나요? 저는 정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옷이 날개죠. 옷이 날개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호주 문화 좀 편안하니까 그렇지만 호텔은 거의 직무 특성상 서비스업 그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네네. 용모가 단정하게 해야 되고 복장도 단정하게 해야 되는 게 직무 요구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셰프세요. 그럼 셰프는 당연히 셰프복이기 때문에 정장을 입고 근무하는 일은 없겠지만 거기서 이 지원자의 또 성이라든지 여의를 보여주면 플러스. 그리고 또 이거는 면접을 보는데 네. 잘 못 알아들었대요. 그리고 질문을 다시 해달라고 해갖고 질문을 했는데 네. 자기가 딴 얘기를 한 것 같대요. 네. 면접관도요, 지원자분들이 면접을 응하실 때 긴장하는 거는 저희도 사람이고 저희도 긴장을 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하다 보면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쵸, 잘 안 들리고.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문서답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질문을 면접관이 던졌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질문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이 질문은 실제로 영어가 모국어인 호주 분들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시는 건 오히려 좋은 거죠. 면접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터뷰 끝난 후에 그 감사 이메일을 많이들 보내세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정말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너무 긴 메일은 아니지만 면접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 기회를 정말 꼭 잡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략한 땡큐 이메일 정도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그렇지 내가 이 지원자를 만났었는데 이 지원자의 이러이러한 점이 있었죠 하고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참 좋은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채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 안타깝지만 이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겠죠. 그쵸. 일단 인터뷰에 응하시는 것 자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조금 더 성장을 하려면은 면접관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나는 이번 인터뷰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이번 채용에 있어서 떨어져서 안타깝지만 나는 다음번에 이 기회를 꼭 잡고 싶다. 그러려면 내가 면접에서 어떠한 부분은 잘했고 어떠한 부분은 내가 조금 더 개선을 하면 좋을지 피드백을 달라라고 만약에 요구를 이제 채용이 안 됐을 경우에 실제로 그 면접관들이 지원자에 있어서 탈락과 합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저희도 그 타당한 근거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피드백을 달라라고 연락을 하시면 다시 한번 노트를 보게 되고 지원자로서는 그 피드백을 참고를 해서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오늘 이력서 팁부터 면접 팁 다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세요. 열심히 준비하시고 저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고 그때 또 봬요.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